배울 내용은 방정식이고요.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1차 방정식.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예전에 기출을 한번 나왔었던 건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말이야. AX는 B를 풀으래. 그렇다면 가장 많은 오답은 뭐였을까? X는? X는 A분의 B. 얘가 가장 많은 오답이었던 거야.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가정은 우선 기본적으로 A가 0이 아니다라는 지금 단서는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이런 가정을 하고서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줬던 거야. 그런데 A가 0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A가 0인 경우와 다시 또 B도 0인 경우 한번 따져보자고. A가 0이고 B가 0이야. 그럼 0 곱하기 X는 0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겠지. 그치? 따라서 이때 해는 모든 수가 되는 것이고, 우린 얘네들 좀 어려운 말로는 부정이라고 부를 거야.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는 뜻인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면,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라면, 그땐 0 곱하기 X는 뭐 예를 들자면 3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쪽 무조건 0인데 3이 될 수가 없어. 그치? 따라서 이때는 해가 없다라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얘네들 우리는 구할 방법이 없다. 불능이라고 보통 부를 거야. 그래서 이걸 만약에 풀어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 A가 0이 아닐 때, 그때 X값은 A분의 B가 되는 것이고, A가 0이고 B가 0일 때, 그 다음에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닐 때, 이런 경우를 우리는 특수해라고 부르는데, 이것까지 포함하셔서 답이 나오셔야 되겠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바로 이런 내용이고, 근데 만약에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A 값은 0이 아닐 테니까, 그치? 그때는 그냥 X는 A분의 B가 되는 것이고. 괜찮을까요? 다시 두 번째는 절대값 C는 방정식 한번 풀어봅시다. 좀 이따 2차 방정식을 정리할 텐데, 우선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만 잠깐 정리해 보시면,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일 때 우선 기본적인 것들은 절대값을 풀어줘야 돼. 우선 베이스, 우선 기본은 절대값 x가 있다 또는 절대값 fx가 있다, 이런 놈일 때는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그냥 fx로 나올 것이고, 만약 fx가 0보다 작다라면 그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절대값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우선 기본적인 문제부터 먼저 잠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뭐가 있을까? 2 플러스 3x에 대한 값이 뭐 5가 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범위를 다 나눠줘야 돼. 지금 0으로 만드는 값이 뭐이니? 0으로 돼야 되는 값들이 0을 기준으로 해서 말이야,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는 거야.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3개로 쪼갤 거야. 그렇다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둘 다 마이너스가 됐을 테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에 또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x는 얼마가 돼? 5가 되겠지? 그럼 식을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4x는 얼마 된 거야? 8이니까 x값은 얼마? 마이너스 2. x값이 마이너스 2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그렇다면 너는 오케이야. 인정.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6이 마이너스 3분의 2까지일 수도 있어. 그럼 이때 범위에서는 얘는, 여기는 숫자 아무 숫자 넣어볼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야. 뭐 마이너스 6분의 5 막 이런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잖아. 그치? 이해되니? 얘는 양수니까 그냥 나와. 넌 아직 음수야. 마이너스 달고 나와. 이렇게. 얘는 5가 됐을 것이고 식을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넘어오면 6이죠. x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 근데 x 마이너스 하면 요 범위 들어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버려.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범위야. 마이너스 3분의 2에서부터 x가 되는 범위. 여기서는 다 양수일 거라고. x 플러스 1도 양수로 나올 것이고 얘도 2 플러스 3x도 양수로 나올 것이고 그 값이 지금 5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식을 정리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4x고 얘 얼마니? 넘어가면 2가 되겠지? 그렇다면 x값은 2분의 1. 그쵸? 2분의 1. x값 2분의 1 이거 조건 만족하나? x가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방정식을 푼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 이 조건을 만족하냐고. 잠깐만, 이 화살 표가 너무 작죠? 만족해? 여기 2분의 1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x가 클 때 방정식을 풀었더니 2분의 1이 나온 거야.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냐고. 그죠? 요 범위 내에서 요 범위라는 가정하에 풀었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그럼 얘는 만족하는 거죠. 그럼 이때 방정식에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와 2분의 1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 뭐 범위 같은 거 적어줄 필요 없고 그냥 만약에 단답식이라면 마이너스 2와 2분의 1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데 뻔한 문제 유형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굳이 범위를 안 나눠도 괜찮아. 두 번째는 굳이 범위를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경우. 먼저 첫 번째, 절대값 fx는 숫자인 경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절대값 x 플러스 1이 뭐 예를 들어서 5다. 이런 경우는 그냥 둘로 나눠주면 돼. x 플러스 1이 5인 경우와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인 경우. 알겠죠? 그렇다면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4이거나 x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6. 얘가 정답이야. 끝. 그 다음에 또 뻔한 경우는 이런 경우야. 절대값 fx는 절대값 gx인 경우. 둘 다 절대값을 씌우고 있어야 돼. 어느 한쪽이 절대값을 안 쓰고 있으면 성립하지 않아. 둘 다 절대값을 씌우고 있는 경우. 얘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말이야. 절대값에 x 플러스 1은 절대값에 2 플러스 3x다. 알겠지? 만약에 요 범위를, 요 놈을 만족하는 걸 물어본다면 그냥 얘는 이거야. x 플러스 1이 2 플러스 3x일 수도 있고 또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의 2 플러스 3x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식을 정리해 주시다면 그냥 단순 1차 방정식이야. 얘 풀면 어떻게 될까? 2x는 1이 됐을 테니까 x값은 2분의 1이었을 것이고 얘는 4x가 마이너스 3이었을 테니까 x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뻔한 경우는 좀 암기를 해두자라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시면 2차 방정식을 풀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특강을 진행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베이스는 깔려져 있어야 돼. 먼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 있는데 얘가 2차 방정식일 조건이 있죠. 뭐였지?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던 걸 똑같아. a가 0이 아니어야 돼. 이 조건은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굳이 앞에 표현에 2차 방정식 이렇게 붙여 놓는다면 최고차 계수가 0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 아무튼 이것에 대한 풀이는 첫 번째,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무조건 인수분해는 하셔야 돼.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또는 우리가 안 된다고 착각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는 다시 둘로 나뉘어.
식이 너무 예쁘다면, 다시 말하면 x제곱은 a 형태가 취해져 있다면 그때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됐겠지. 물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나왔던 것이 근의 공식이라는 것이 있었어. x는 뭐였지?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였고, 혹시 짝수공식도 기억하고 있니? 만약 이 b 값이 어떤 수의 2배야? 그렇다면 a분의, 그렇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아니야, 그냥 맞아, 그냥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야.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돼. 알겠죠? 이러한 놈들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근데 다만 우리가 앞에서 원래는 복소수라는 단어를 먼저 배우고 왔었어야 되는데, 잠깐 언급만 하면 이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라는 내용들은 항상 제곱했을 때 이 값이 항상 양수였어. 그러니까 제곱한 값이 지금까지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이었거든. 그런데 만약에 x제곱이 0보다 작은 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수의 체계가 허수라는 게 생겼어. 물론 이제 얘네들 합쳐서 우리는 복소수라고 부를 건데, 이 허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야 돼. 만약 여기 봐봐. 허수야. 음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숫자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있을까? 실제로는 없어. 실제로는 없는데 상상을 한번 해본 거야. 그렇다면 그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일 텐데,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상상의 숫자니까 얘를 imagine, 상상하다 알죠? 상상하다. 거기에 대해서 i를 떼는 거야. 그래서 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그렇다면 얘도 실수에 있는 근호의 계산과 동일하다고 생각해 본다면, 루트에 마이너스 4가 있다면 얘는 루트 4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과 똑같을 테니까 루트 4는 얼마야? 2라는 거고, 마이너스 1은 i였을 거라고.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4는 2i라고 표현할 것이고, 뭐 루트 마이너스 5라면 얘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 됐을 테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은 i죠. 그래서 얘는 루트 5i라고 표시하겠다는 거야. 이런 것이 바로 허수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렇다면 이제서부터 우리가 만약에 근의 공식을 썼어. 예를 들어서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야? 한번 해봅시다. a 값이 1이고 b 값도 1이고 c 값도 1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해를 구하라 그랬어? 근의 공식에 대입해야 되겠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 c였던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얼마니? 마이너스 3이 됐겠지. 이해되니? 그럼 이때 해를 구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하겠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근호가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음수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을 풀 줄 알아. 2차 방정식을 풀 줄 알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풀이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방정식에서 다시 언급해야 될 것들,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고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1인 2차 방정식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1인 2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두 근이 3하고 4야. 그렇다면 얘는 이거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면 얘였을 테니까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x, 또는 우리가 알파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활용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3 곱하기 4.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제부터 막 허근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해가 복잡해. 뭐 예를 들어서 한근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고 또 한근은 2분의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야. 뭐 만약에 이러한 방정식을 물어본다면 요 두 분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걸 넣는다고 생각해 봐봐. 조금은 머리가 아파. 이걸 여기다 이걸 전개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미리 공식을 암기를 해두자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서 잠깐 봤던 것처럼 여기 봐봐. 두근이 3하고 3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결국에는 3하고 4를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게? x제곱을 시작했을 거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주면 1차원 개수가 될 거라는 거고 곱하면 그것이 바로 상수항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미리 암기를 해두자. 두근이 알파 베타고 x제곱 개수가 1이야? 그렇다면 얘는 x제곱에 두 개 합에다가 부호를 바꿔주면 1차원 개수 두 개를 곱하면 상수는 빵이라는 거야. 따라서 만약에 지금 이거에 대한 방정식을 물어봤어. 그럼 x제곱에 두 개를 더해봐 얼마니? 0. 그럼 얘는 마이너스 빵 곱하기 x가 된 거고 두 개를 곱해봐. 그럼 2분의 얼마 돼? 얼마 된 거야? 마이너스의 1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 그치?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의 4분의 얘는 6 플러스 뭐 2 루트 5는 빵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야. 다시 하나만 더 해볼까? 이번에는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라고 한번 해보자. 두 근을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것. 풀어볼까? x제곱에 두 개를 더해봐. 얼마야? 2의 부호를 바꿔주면 1차원 개수. 곱하면 1 플러스 i의 1 마이너스의 i의 제곱이었겠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두 개를 곱하는 말이야. 합차공체 써서. 괜찮아? 그럼 i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됐으니까 얼마 됐을까? 2. 그래서 1 플러스 1이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방정식이 바로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로 근을 갖는 거고 만약에 이거의 근을 갖고 있기는 한데 x제곱의 개수가 2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발전을 해서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2를 곱한 거야. 괜찮니? 이렇게 된다는 것도 참고 삼아서 알아두셔야 되겠다. 틀긴 하지 않으셔도 돼. 나중에 제가 이거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다면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 a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그럼 a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보통 이렇게 잡잖아. 이차원 개수가 1이 아니라. 그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a를 나누어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에 플러스 a분의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였다고 가정해 본다면 얘랑 얘는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는 거야?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알파 베타는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뭐 a분의 c.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가 바로 그 유명한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근의 공식이 요 놈이라고 했었죠. 그치?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했더니 얘가 3이 나와. 그렇다면 얘는 실근을 몇 개 갖게 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두 개를 갖게 되죠. 실근 두 개.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내가 얘가 만약에 0이 된다면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이 된다면 그럼 그때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0은 똑같은 거잖아.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를 갖겠지. 그지? 근이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 그것을 우리는 중근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놈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3이 들어가. 그렇다면 우리는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니까 실수가 아니라 허수잖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근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허근이라고 부를 텐데 얘도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냐 아니면 중근 하나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냐는 누가 결정하고 있는 거냐면 요 근호 안에 있는 놈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부호가.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고 판별하다, 구분하다의 디스크리미네이트의 D를 따내서 얘를 우리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고 그럼 얘도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B'제곱 마이너스 AC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B'제곱 마이너스 AC는 보통 4분의 D라고 불러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럼 얘네들이 무슨 의미를 갖게 된다고요? 해의 종류와 개수를 결정합니다. 왜 또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정리해 주시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고요. 판별식 D가 0이라면 얘는 중근, 근을 한 개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면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판별식이라고 부를 것이고 괜찮을까요? 물론 이 판별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수가 허수여야 돼. 개수가 허수일 때는 사용하지 못해. 개수가 반드시 실수여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뭐 x제곱에 플러스 ix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어. 우리 방정식 한번 풀어보자. 인수분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쓰겠지? x는 2a분의 됐을 거고 마이너스 i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얼마야?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겠지. b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그럼 플러스 4가 됐을 테니까 2분의 마이너스 i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됐을 거야. 그렇다면 얘는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니까 다시 말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i가 있잖아. 그쵸? 그럼 얘는 허수란 말이야. 얘는 허근이야.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실근을 갖는 것이 아니라 허근을 갖죠. 그 이유는 개수가 허수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개수가 허수일 때는 판별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판별식에 의해서 근의 종류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수가 실수여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베이스들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교재에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1차 방정식의 풀이에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 꼭 풀어서 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인 것도 아까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 다음 이제 2차 방정식에서는 이제 실근과 허근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 다음은 근의 공식을 활용을 한다. 암기해 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고 연습 좀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을 해달래. 지금 괄호가 있잖아. 그치? 그럼 또 괄호 전개해주면 되는 거야. 괄호를 전개해주시고 뭐 지금은 그냥 싹 다 전개하시는 거죠. 2x제곱에 1차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어? 마이너스 4와 플러스 1이 있었을 테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3x에
그 다음은 상수항 마이너스 2는 x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9가 있었을 거고 빼기 1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동량 정리해 주시면 이항시킵시다. x제곱 이항시킵시다.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이항시킵시다. 플러스 8을 이항시키시면 마이너스 10. 그죠? 그 다음은 가장 빠른 인수분해 방법은 이 1에다가 11에다가 마이너스 6에 붙이시면 되겠죠? x 마이너스 10에 x 플러스 1은 0이 됐을 테니까 따라서 x 값은 뭐가 돼? 10이거나 또는 x 값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최종배수 분모의 최종배수 곱해 주신 거죠? 곱하기 60 곱해 주시는데 뭐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니까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3배 x제곱 플러스를 되는 거 이해하실 거고 그 다음에 2배 전체에 2배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까지도 나머지는 바로 풀어서 동량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그래도 해봅시다. 3x제곱에 플러스 3일 거고 2x제곱에 마이너스 4x일 거고 마이너스 6이 됐겠죠? 이항시켜 주시면 x제곱이고 플러스 4x고 플러스 9는 0이 됐겠죠? 그치? 근행 공식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x값은 a값은 1이 됐을 거고 b' 값은 2가 됐을 거고 c 값은 9가 됐겠죠. x 값은 얼마입니까? a분의 그죠?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2ac라고 그냥 ac라고 그냥 ac야. 1 곱하기 9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그죠? 얼마입니까?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5인데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된다고. 그죠? 마지막 정리까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i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그냥 결국엔 2차 방정식은 는방 형태로 만드신 다음에 근해 공식을 쓸 것인지 인수분해 하실 것인지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했던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잠깐 보자고. a 값은 루트 2 마이너스 1일 것이고 b 값은 마이너스 루트 2의 마이너스 2가 됐을 것이고 c 값은 2가 됐을 거야. 괜찮아? 따라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이 b제곱 하면 얼마니? 6 플러스 4루트 2에 마이너스 ac 4배에 2에 루트 2 마이너스 1에 그래서 막 복잡하게 풀었다 치자. 루트 2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뭐 끝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갔다고 치보자. 뭐 여기는 이중근해니까 모양새가 좀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것이 또 해가 아니지. 또 뭐 해줘야 돼? 분모가 무리수가 있잖아. 그럼 다시 또 뭐 해줘야 돼? 유리화까지 해야 돼. 죽음인 거야 이 정도면. 따라서 안 되겠다. 야 씨. 계산을 어떻게 하겠는데 유리화까지 또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 그래서 유리화하는 과정이라도 생략해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무리수라든가 또는 허수라든가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때 이때는 실제로 근해 공식을 실제로 쓰지 마시고 먼저 얘를 유리화부터 하자. x제곱의 개수가 있었겠죠? 이 개수를 반드시 유리화를 하도록 합시다. 그 얘기인 거야. x제곱의 개수를 유리화하고서 시작하자. 얼마씩 곱할까요? 맞아요. 루트 2 플러스 c식을 똑같이 곱합시다. 그렇다면 식 정리해 주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x제곱이고 얘는 3 플러스 2루트 2가 됐겠죠? 이거에 대한 제곱이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에 2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됐을 거고 그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얘의 선택이야. 2하고 루트 2 플러스 1로 쪼개. 얘가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그치? 이렇게 돼서 적절하게 마마나 또는 뿔뿔을 붙여서 얘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 개수를 보면 특징이 2루트 2를 갖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개수가 루트 2밖에 안 나타나. 그죠? 얘랑 얘를 더하든 빼든지 간에 말이죠.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그냥 이거 자체를 이거랑 1이 곱해졌다고 생각해보자. 위에 걸로 하지 말고. 따라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둘 다 마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면 얘가 나올 수 있을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 얘는 마이너스 2루트 2에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또 있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게 나타나지겠네.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에 2루트 2 플러스 2에 x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날 거야. 따라서 x 값은 뭐가 돼? 따라서 x 값은 2 루트 2 플러스 2에 또는 x 값은 1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셈이 잘 나오는 형태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 그냥 단순히 근해 공식만 풀어갖고는 해가 나타나기가 좀 힘들겠죠.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 문제도 봅시다. 뭐 한근이 얼마다는 얘기가 나오면 뭐 해주셔야 돼? 그 다음 문제 한번 잠깐 보세요. 한근이 얼마다는 얘기가 나오면 뭘 하셔야 될까? 대입하시는 거죠. 다시 한 근이 얼마다, 근이 얼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대입이야. 거기다 다시 한 번만 좀 적어줘. 대입. 한 근이 얼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대입한다. 그래서 여기다 1을 다 대입해 보는 거야. 1을 다 대입해 보시면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a 제곱 마이너스 1에 2배의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겠죠. 0이 돼야 돼. 괜찮아? 한 근이라고 했으면 여기다 1을 다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볼까? a-1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2는 0이 됐을 테니까 식을 좀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3a에 마이너스 2는 0이 됐을 거고, 그죠? 2차 방정식을 이제부터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최고차계수가 음수일 때는 우리는 인수분해를 못해. 따라서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곱할 거야. 그렇다면 다시 인수분해 하시겠죠? 이 1에 마마 따라서 a 값은 2거나 또는 1이거나.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야? 여기서 질문이야. a 값이 1은 안 된대. 왜 안 될까? 어? 이미. 아, 여기? 아, 한근이. 아, 이거는 a 값이야. x 값이 아니라. 얘는 근이 아니에요. 물론 이 방정식의 근이긴 하지만 이 주어져 있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은 아니에요. a 값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조건 한근 1이라 했으니까 대입을 했어. 그래서 a에 대한 방정식 풀었더니 a 값이 2하고 1이 나왔는데 1은 안 된대. 왜 안 되는 걸까? 뭐가? 그렇죠.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문제를 만드시는 분이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주셨다면 x제곱의 개수가 0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머릿속에 좀 두고는 있어야 돼. 아시겠죠? 따라서 얘는 안 된다. a 값은 뭐만 가능해? 2만 가능하다. 그래서 2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거와 별개로 이 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굳이 x제곱의 2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신다면 x제곱의 개수도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여기 보실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절대값이 쓴 놈도 있고 안 쓴 놈도 있어. 이렇게 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범위를 다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1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쪽과 이쪽의 범위를 나눌 거예요. 이쪽서부터 보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그렇다면 그때의 방정식은 요 방정식이었겠죠? 양수니까 그냥 나왔겠죠. 괜찮아? 우리 오늘 는빵 상태에서 결정할 거니까 넘깁시다.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은 0이 됐을 것이고 3, 1에 마말 붙이시면 되겠네. 따라서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 됐을 테니까 x 값은 3 또는 x 값은 1이 됐을 텐데 두 개의 근이 모두 이 조건을 만족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너도 5고 너도 5입니다. 다시 두 번째 형태.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까지. 그럼 x제곱에 넘깁시다. 마이너스 2x고 얘는 뭐가 됐을까? 플러스 1은 0이 됐겠죠?
그죠? 그렇다면 얘는 인수분해 해주시면 음에 이거 뭐야? x 제곱이네. 그치? 그럼 x값은 뭐가 돼? 1. 근데 x값이 1이 요 범위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버려집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범위를 나눴을 때는 그 조건에 해당되는 값만을 우리가 골라내야 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1번 형태를 보시면 물론 얘도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 절대값의 성질이 있는데요. 잠깐만. 절대값 성질도 여기 좀 메모 좀 해줍시다. 아까 전에 여기에서 여기다 좀 메모 좀 해볼게요.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방법. 첫 번째는 범위를 나누시는 거죠. 범위를 나누면 절대값 x가 있었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x로 벗겨질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 그때는 마이너스 달고 아무튼 절대값 기호가 없어지는 거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제곱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얘는 절대값 x에 대한 제곱이나 절대값 x에 대한 제곱이나 x제곱의 절대값이나 모두 같아요. 뭘로? x제곱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절대값 없애야 되겠다? 제곱해볼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잠깐 다시 넘어오셔서 지금 여기서도 절대값을 벗겨야 되겠다.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얘를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x가 0보다 작을 때 x제곱에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 풀어보시고 그래서 각각의 해가 두 개씩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값을 골라내시면 돼요. 근해 공식을 써서. 그런데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야. 이거 x제곱을 이렇게 바라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절대값 x가 반복되고 있고 절대값을 안 쓴 x는 없어.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절대값 x를 a로 치환해 보자는 거야. 그렇다면 이 방정식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5는 0이 됐을 것이고 그치? 따라서 a라는 놈을 한번 구해보자. a는 뭘까? 스몰 a 역할하는 게 1일 거고 그 다음에 b 프라임 역할하는 게 1일 거고 c 역할하는 게 마이너스 5인 거야. 그쵸?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죠. 그런데 a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일 수도 있고 a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일 수도 있는데 a가 뭐냐면 절대값 x라고. 절대값 x는 뭘 의미하는 거지? 절대값 x? 절대값이 맨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죠. 그때 나왔었던 절대값의 의미가 뭐였어? 네. 절대값이 맨 처음 나왔던 것은 이거였어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얘가 얘가 3이야. 이 숫자가 3이야. 그렇다면 절대값 3은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이잖아. 그래서 얘는 3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따라서 거리란 말이야. 거리. 그래서 a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절대값 x를 나타내는 요 a 값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라고. 근데 우리는 x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절대값은 숫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x값은 이거 자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x값은 마이너스를 단 여기다 마이너스를 단 다시 말해 부가 모두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지. 1 마이너스 루트 6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해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 중에서 절대값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이 만약에 5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푼다고? 2x 플러스 3은 5일 수도 있고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이걸 풀면 돼.
또는 절대값 2x 플러스 3은 이번에 이런 것부터 풀어볼까? 얘가 0이라면. 그렇다면 얘는 뭐야? 그럼 2x 플러스 3은 0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하나만 풀어주면 돼. 절대값 2x 플러스 3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면 이것은 풀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치? 따라서 얘는 이렇게 대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활용 부분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절대값 기호뿐만 아니라 가우스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물론 교과 과정에서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봅시다. 이 가우스 기호는 정수 부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가우스 x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선을 한번 볼게요. 수직선상에서 1, 2, 3이 있어. 여기에 만약에 어떤 특정 숫자 x가 여기 있어. 그런데 얘를 넘지 않는 정수들은 이런 애들이 있어. 하지만 최대 정수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2.1에 대해서 가우스 기호를 붙여도 얘는 2가 되는 것이고 2.9에도 가우스를 붙이면 2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는 이 숫자의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또는 바로 왼쪽 정수, 이 숫자의 바로 왼쪽 정수. 그러다 보니까 가우스 2는 그냥 2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2라는 값을 갖기 위해서는 가우스 x가 2라는 값을 갖기 위해서는 x는 서로 어때야 돼? 요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2에서부터 어디 사이에? 3 사이에. 그런데 가우스 2도 2일 테니까 등호가 붙겠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가우스 x가 n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음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어요. 마이너스 2.5가 있어. 얘는 얼마일까? 그래서 마이너스 2.5의 가우스 값의 가우스 값. 아까 전에 이렇게 2.1은 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었잖아? 그쵸? 이거의 왼쪽에 있는 바로 왼쪽 정수라고요. 그렇다면 얘는 여기였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바로 왼쪽 정수는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알겠죠?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0.5라고 생각할 거예요. 수학에서의 소수 부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아니죠?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정수 부분, 마이너스 2.5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5로 해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에 2.7이 있어. 이 숫자도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0.3으로 해석하는 거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0.7로 해석하진 않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하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7이 나오긴 하는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눌 때는 이렇게 보지 않고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7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따라서 이 가우스 값도 당연히 마이너스 3이었겠죠. 바로 왼쪽 정수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보기 위해서 가우스 마이너스 3은 얘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얘입니다. 제가 가우스에 대해서 또는 그 교재 어느 교재인지 간에 가우스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의 기초는 바로 얘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별표 쳐놓고 좀 봐주시죠. 가우스 x가 n이 되고 싶어? 그럼 x에 대한 범위는 n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입니다. 자, 보죠. 여기 봅시다.
가우스 기호를 갖고 있는 방정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유형의 첫 번째입니다. 가우스를 쓰고 있는 놈, 안 쓰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0과 2 사이라는 범위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 가우스 x는 상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범위를 나눌 겁니다. 1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을 나눌 건데 먼저 첫 번째 상황서부터 보자. 첫 번째 상황일 때는 0에서부터 x가 1까지래? 생각해봐봐. 가우스 x 얼마였을까요? x가 요 사이에 있대 가우스 x 값은 얼마였을까요? x 요런 데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0. 얼마 때니까 그 수의 가우스 x 값은. 가우스 x라는 얘기 다시 한번 복수해볼게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예요. 따라서 가우스 x가 뭐 3.2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가우스 얼마는 항상 정수로 나와야 돼요. 이 x의 최대 정수를 묻고 있는 거라서. 이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다시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0과 1 사이에 있을 때를 볼 겁니다. 요 놈일 때. 그럼 여기 있었겠죠? 이 숫자의 가우스 x는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바로 왼쪽 정수를 하셨잖아요. 그죠? 요 숫자를 넘지 않는 정수들 중에서 최대값 0.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렇다면 이 방정식 이제 푸시면 3x-2는 0이 됐을 것이고 따라서 x값은 0이거나 x값은 3분의 2이거나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0은 요 범위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버리실 거고요. 3분의 2는 요 범위에 속하죠. 그래서 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x값은 3분의 2가 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근데 끝이 아니죠. 또 뭐도 있어? 이걸 때도 있죠. 그렇다면 이번엔 3x제곱 마이너스 2x는 x의 범위가 이거일 때 여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요 놈이 있었을 때 얘의 가우스 값은 1이죠. 그죠? 이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또는 바로 왼쪽 정수 1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인수분해 되나요? 3, 1은 3, 1, 1은 1에다가 맞뿌리면 되겠다. 그죠?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또는 1이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은 요 범위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문제 이렇게 풀죠.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 3x제곱 마이너스 2x는 가우스 x와 같은 애를 갖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또는 2차 방정식을 찾으세요.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풀어서 지금처럼 3분의 2랑 1을 찾아. 그 다음은 x제곱에 두 개를 더해 3분의 5가 됐겠죠? 부호 바꿔주면 1차항 계수 곱하면 상수항. 기억나십니까? 아까 우리 이론 정리할 때 봤었던.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놈을 물어본다는 말이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우스교를 갖고 있는 문제 유형은 첫 번째 이런 형태. 범위가 주어져 있고 있는 놈과 없는 놈이 나뉘어져 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우스 x가 반복되고 있어. 알겠지? 이때는 가우스 x를 치환을 할 거야. 이때는 잠깐 보세요. 여기까지만 한다면 조금 쉴게요. 가우스 x를 치환할 거야. 가우스 x가 얼마라고요? 뭐 t라고 치환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는 0이 되는 거야. 알겠죠?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4, 8? 마음하고 치시면 되겠네. 따라서 t값은 4이거나 t값은 8이 됐겠죠. 맞니? 근데 t값이 뭐라고? 가우스 x라고. 그럼 가우스 x가 4이고 가우스 x가 8인 방정식을 다시 풀어달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있던 것처럼 요 방정식을 x에 대한 놈으로 해석해달라고.
이해되니? 따라서 지금 가우스 x가 얼마인 거 묻고 있어? 4인 걸 묻고 있는 거야. 가우스 x가 4. 따라서 해는 이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되는 거냐면 가우스 x가 4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 안에 있어야지 가우스 x 값을 4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x 값들은 말이야. 다 이런 데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 x에 대한 범위는 4에서부터 5까지. 마찬가지로 나는 8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x에 대한 범위는 8에서부터 9까지. 그래서 얘는 방정식의 형태잖아. 하지만 해는 부등식의 형태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 근데 만약에 또 어떤 문제를 풀다 보니까 가우스 x가 4가 아니라 4.1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말이야. 가우스 x가 4.1 나오고 여기가 8이 나왔대. 그치?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가우스 x가 4.1이 나온다면 이때 해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니까 4.1이 나올 수 있는 가우스 값은 없는 거죠. 이것을 만족하는 해는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다시 시작할게요. 봅시다. 이제 이번엔 판별식,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근의 공식에 나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볼 겁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다음처럼 의미를 갖게 된다. 괜찮을까요? 넘어가 봅시다. 실제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자.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렇다면 얘에 대한 판별식, 그죠? A 역할하는 게 지금 1인 거고요. 지금 B 프라임이겠죠? B 프라임 역할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에 M 플러스 3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C 역할하는 게 M제곱일 거고. 맞습니까?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 4분의 D를 써야 되겠죠? 4분의 D는 뭐니?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렇다면 얘는 요 마이너스 어차피 제곱에 의해서 죽는 놈들이니까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가 있을 거고 빼기 m제곱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 소거돼서 사라질 거고 6m 플러스 9가 있었겠죠. 맞니?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커야 될 거라고요. 이해 되실까요? 따라서 6m은 마이너스 9, m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다시 중근 봅시다. 중근일 때는 4분의 D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0 돼야 된다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6m 플러스 9죠? 6m 플러스 9가 0이어야 된다. 이거 보시면 될 거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4분의 D 판별식이 0보다 작다란 얘기니까 여긴 6m 플러스 9가 뭐여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걸 풀어달라는 뜻이 되겠다.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 마찬가지요. K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는데요. 중근을 가는데 한번 해봅시다. A 역할하는 게 1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B 프라임 역할하는 게 마이너스의 K 마이너스 A고요. 그 다음에 C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오음의 길어. 요 놈이라고요. 요 놈. 괜찮아? 4분의 D를 써봅시다. 4분의 D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1이고요. C 값. 요놈 C가 됐겠죠? 근데 얘가 중근을 갖는데요. 그럼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0이어야 돼요. 이해 되실까요?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2AK에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 얘가 0이어야 된다고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근데 얘가 K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는데 K에 상관없이 항상 중을 간다는 얘기는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 어려운 말로는 항등식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잠깐 보자. 3x 플러스야. 예를 든 거예요.
얘가 ax 플러스 b래. 잠깐만. ax 플러스 b라는 항등식이 있는데 ax 플러스 b는 3x 플러스 2라는 항등식이래요.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이래요. 해봅시다. ax 플러스 b는 3x 플러스 2예요.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은 a 값은 3이고 b 값은 2면 돼요. 양쪽 모양이 똑같으면 되니까. 그죠? ax 플러스 b가 이번엔 3x래요. 얘가 x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x가 모든 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a 값은 b 값은 0이었겠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니까. 다시 ax 플러스 b가 2래요. 얘도 마찬가지 항상 성립해야 된대. x에 상관없이 또는 모든 x에 대해서. a 값은 0이 됐겠죠. b 값은 2면 됐을 거고요. 다시 ax 플러스 b가 이번엔 0이래요.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은 a가 0일 거고요. b는 0이었겠죠. 양쪽 모양이 같아지기 위해서. 그쵸? 여기서도 이제 물어볼게요. k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고 싶대. 마이너스 2a의 값은 0.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값은 0. 얘도 0, 얘도 0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이번엔 완전 제곱식이 될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것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얘는 빵이라는 놈이 됐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 이렇게 되면 근이 몇 개 나와? 괄호가 2개 있으면 해가 2개 나올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x 이렇게 돼 있으면 근이 2개 나오겠지만 어떠한 2차식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근은 몇 개 나와? 1개. 근이 1개가 나와. 우린 그것을 뭐라 부르기로 했다고? 중근이라고 했다고.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완전 제곱식이 될 때라는 표현은 바로 뭐냐? 얘를 슬쩍 는빵으로 잡았을 때 네가 중근을 가질 조건인 거죠. 그죠? 중근 조건이 뭐였죠? x제곱은 얼마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중근 조건 뭐라고요?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A 역할하는 게 1인 거고요. B 역할하는 게 2K 플러스 1. C 역할하는 게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인 거죠. 따라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 C입니다. 이해 되실까요? 얘가 얼마나 나와야 된다고? 0. 정리해봅시다.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은 0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네 이렇게 소거시키고 나면 8K 마이너스 7은 0이 됐을 테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을 찾으시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얘가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입니다. 거기다 좀 적어볼까요? 완전 제곱식이 될 때라는 표현 나오면 중근을 가질 때 조건과 같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과 계수 관계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죠. 다음 특강이 이제 한 2번 정도가 남았는데 과제 밀린 것들 좀 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마찬가지 풀어와야 되는 페이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페이지는 꼭 풀어서 오셔야 돼요. 또는 제가 사실 이렇게 뭐 정규 수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배운 부분은 항상 과제입니다.